오늘 한번 라이브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또 이 채널 통해서 변호사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많으시겠죠. 그렇죠. 간단히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아니 그건 아니고 자 나는 누구인가. 자,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2016년도에 처음 변호사 됐으니까 이제 올해로 만 9년째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도산이라는 제도를 그렇게 잘 알았던 것도 아니고 크게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뭘 좋아하냐? 저는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 때 부동산 전문 펌에 들어가서 너무 재밌게 이제 부동산 쪽에 일을 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부동산을 하면서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저희 회사에서 도산 업무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어쨌든 빚이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찾아오시고 문의를 주시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이 도산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냐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모든 전문가들이 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돈이 있는 사람끼리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건 없건 어쨌든 그것 때문에 생사가 오고 가고 이런 건 아닌데, 도산 쪽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잘못 만나거나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바닥에 있는 사람을 지하로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 사무실에서 수행하고 왔다 했는데 너무 열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도 너무 안타까운데 사람을 두 번 등쳐먹는, 그래서 사기 사건의 경우에 이 사기를 당한 그 피해자를 두 번째로 등쳐먹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장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너무나 냉혹하고, 정말 이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이거 변호사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들은 관심도 없고 사무장들은 개판으로 처리하고 전문가가 아무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어디서 조용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 낙후되어 있는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채무자를 방어할 수 있는데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무장과 사건에 관심이 없는 전문가들이 만나면 그 사건의 결과가 당연히 잘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케이스의 경우들이 다 제대로 소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사건 처음 하고 1, 2년 동안은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 회생위원분들한테도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회생위원분들은 아니 민사 가사 법리가 왜 회생에서 적용이 되냐, 그래서 저는 왜 안 되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싸우기도 하고, 또는 보정에 응하지 않기도 하고 다퉈보기도 하고 통화로도 조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평판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올라오는 사건은 사건마다 개판이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계속 바뀌고 송달 장소가 계속 바뀌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무장들이 사건을 들고 철새처럼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변호사이고 로펌이잖아요. 근데 사무장이 그만뒀는데 그 사건을 왜 가져가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사무장 펌의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블랙리스트로 그래서 관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9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사무장한테 사건을 줘서 내보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선 사건을 잘 수행하더라라는 이제 이런 입소문이 나면서 어떤 이제 관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을 역으로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관제인이 사무실을 소개하면 적절하진 않죠. 뭐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럴 이유도 없고요. 저랑 아무 친분도 없는 관제인이었는데 한숨을 푹푹 쉬면서 대리인이 너무 사건 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의뢰인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찾아오신 적도 있고요. 또 그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특정 법원의 회생위원이 나 좀 있으면 그만둘 건데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야, 우리 직원한테. 나 좀 따라와라. 되게 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일하자. 뭐 이런 분도 있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기분이 좋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전국 최고 수준으로 트레이닝이 돼서 일을 하고, 또 그걸 트레이닝을 누가 하냐? 제가 하죠.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또 저의 능력이죠.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편이고, 수임료라는 거는 굉장히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 300만 원이나 뭐 500만 원이 다 껌값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정말 마지막 그 촛불, 나한테 있는 정말 그 마지막 촛불을 저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 사건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임료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업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도 허투루 되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게 제가 업무를 수행해온 그런 저의 과거의 데이터들이 그런 걸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또 진심을 또 아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카페 후기도 남겨주시고 이제 하시겠죠? 미담이 끝이 없어. 이걸 내 입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진짜 우리 사무실보다 진짜 일 잘하는 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이 일을 사실 또 9년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런 건 어떠세요? 힘든 거나 보람 있는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힘든 점, 보람 있는 점. 보람. 솔직히 말하면 맨날 너무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건을 다 수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무리를 하게 되고 댓글도 달아야 되죠. 촬영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되죠. 직원들 트레이닝도 해야 되죠.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건들을 사고 안 나게 관리해야 되죠. 의뢰인들도 저한테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거 답변 드리고 상담하고 뭐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힘든 점이라고 하면 그냥 늘 힘들다. 늘 이렇게 나를 태우고 갈고 이 인고의 세월을 통해 살고 있다. 이게 이제 힘든 점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힘든 거? 그거 말고는 뭐... 반대로 근데 그게 또 보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시간을 태운 만큼 누군가한테는 좋은 서비스를 주는 거니까. 이 일 자체가 가지는 그 보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수렁에서 건져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한 대단한 보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회사의 전부 모든 직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명감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게 없는 사람은 우리 회사를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당신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래서 이 채무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회사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채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랑 반대일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 해이한 사람,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회를 사회에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시각으로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일단 있기 때문에 이 채무자를 어디까지 깊이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을 어디까지 우리가 끌어올려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이제 있는 게 중요한데, 어떤 보람이 있냐면 저는 이제 의뢰인들을 만나면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이거든요. 정말 아니 20년 동안 독촉을 받아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정말 그 자포자기, 지쳐가지고 그냥 이 희망이 없는 진짜 이 그런 상태에서 그 상태에 되게 익숙해져서 오시거든요. 빚이 원래 있고 나는 원래 독촉을 받고 나는 원래 주소를 내 맘대로 못 쓰고 나는 원래 통장도 없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통장 만들고 내 통장 쓰고 살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빚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실제로 풀리지도 않았어. 압류가 풀리지도 않았고 이 사람의 빚이 사라지지도 않았지만, 그럴 때 그날 딱 그 사람의 눈빛이 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바뀌는 그런 순간이 저한테는 약간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눈빛들이 모여서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고, 또 저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카페에 여러분들이 면책 후기를 남겨줄 때가 있어요. 면책 후기라는 거는 이제 개인회생을 하고 다 갚아가지고 3년이든 5년이든 다 갚아서 나오는 거니까 제 몇 년 전 의뢰인들이 몇 년 뒤에 연락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세월이 이렇게 지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갚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결국에는 영원, 부채가 영원, 빚이 영원. 피디님 빚 얼마예요? 저는 마이너스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이 없는 사람은 부자거든요. 부자예요. 빚이 없다면 부자예요. 물론 빚을 관리하는 건 별개의 영역이지만 빚이 없는 상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중간 이상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면책과 동시에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 진누르는 이 빚이라는 이 무형의 이런 나의 스트레스가 덕지덕지 내 몸을 막 무겁게 만들었다가 갑자기 홀가분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겪는 그 희열과 그 어떤 안도, 그 다음에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을 이제 면책 후기에 정말 생생히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다시 또 제가 절대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초심을 잃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일단 대표님께서 그동안 잘 이루어오셨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가 어떨지도 궁금해요. 앞으로 네. 꼭 그 얘기를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딱 그 고민을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제 앞으로 목표는 원래 은퇴인데. 빠른 은퇴. 모든 사람이 바람이죠 또.
근데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의 역할은 저는 지금까지 이 바쁜 와중에도 제가 되게 뿌듯해하는 게 있는데 이 9년 동안 채무를 조정하는 법인회생, 법인 파산, 개인회생, 개인 파산 이 그 도산 이걸 통틀어서 도산이라고 하는데 도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변호사가 무슨 회생 상담이야? 이런 이제 시각에서 변호사님들이 직접 상담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진짜 얼굴도 보기 힘든 변호사 얼굴도 보기 힘들다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지만 변호사님들이 대거 이쪽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실제로 사건 처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전반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회생법원에서 예를 들면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돼서 채무다 친화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내년에도 법원이 새로 생기거든요. 회생법원이 대전에도 생기고 대구에도 생기고 광주에도 생겨요. 이게 제가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광주지방법원 금지명령 안 내려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왜냐면은 서울 사는 사람과 광주 사는 사람이 법원에서 받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은 오케이, 광주 사람은 나도 오케이 하는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이제 전문 회생법원들이 생기면서 이런 불편함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일조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저의 마음들이 이게 실현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뿌듯함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럼 전 뭘 했냐? 저희가 이제 도산 전문 변호사회가 있거든요. 변호사협회 산하에 기관들이 있는데 그 도산 변호사회 안에서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 저희가 이런 현장에서 겪는 그런 고충에 대해서도 법원에 전달을 하고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부산 회생법원이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러 내려갔어요. 부산 회생법원장님도 오시고 부산 회생법원이 이런 성과를 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산 회생법원에 바라는 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나누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접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 제도의 발전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뒤에서 제가 뭐 앞에서 거의 갔다 왔다 이런 걸 하진 않지만 뒤에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어디 가서 계속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쁘지만 그래도 언론사에서 요청이 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원이랑 서울이랑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3개월이면 될 걸 저희는 6개월이나 걸리 말이 되나요? 그러면 인터뷰 해줄 사람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의뢰 있어요. 의뢰 붙여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세상이 알 수 있게 사회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들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규모 있는 도산 전문 로펌을 설립해서 우리 회사에서 정말 그 작은 규모의 간단한 그런 사건부터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건들까지 수행할 수 있는 로펌, 도산 전문 로펌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이름은 법무법인 스탠다드입니다. 이 스탠다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도산의 기준이 되겠다. 우리가 도산의 스탠다드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이 직접 모두 사건을 수행하는 그런 회사고요. 소속 변호사님들도 있고 우리의 모든 이 10년간의 노하우 아낌없이 사건을 이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체계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